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매일 10분 마음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차희연 지음 베프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가끔 다른 사람들을 보면 힘든 일이나 걱정이 없어 보이고 내 삶은 걱정할 일과 힘든 일투성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든 것에 반해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기만 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남들보다 더 큰 숨겨져 있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수많은 실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아픔과 실패들이 모여서 또는 그중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성공의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은 나에게 닥친 불행, 나에게 닥친 슬픔, 그리고 나에게 닥친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성장하게 만든 계기였음을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절박함을 만들고 절박할 때 인간은 무엇이든 시도하게 됩니다. 미래가 두렵고 불안해질 때 도망가는가, 더 절실히 노력하는가는 아주 작은 것들이 결정합니다. 돌이켜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을 때 절박하게 노력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되 지금의 상태가 불편해야 절박해집니다. 어쩌면 가장 일이 없고 수입이 없을 때 더 절박하게 온전히 매달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날은 정열적으로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좌절하고 노력하고 공부했던 것들이 지금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인간이라면 불안을 갖게 된다. 그가 가지는 불안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그 인간은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없었다면 절박하게 무언가를 시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음 편하게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당시 우리의 모습들도 남들이 볼 때 그리 절박해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들을 묵묵히 기다려준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뼘씩 자라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나는 것일까요?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생각을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그럼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중에서 무엇이 더 많이 나게 될까요? 정답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외부의 정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생겨난 본능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긍정성과 부정성 중 긍정적 생각에 집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내부 대화를 관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떠오르는 생각을 인식하고 자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각하는 것은 자기 통제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을 자각해야 감정도 자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자각해야 생각도 자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심호흡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각하는 훈련이 자기 통제력을 높이고
감정 조절력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성공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성공도 실패도 습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도전하고 노력한 무언가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봐 핑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노력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를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핑계는 쉽고 포기 또한 쉽습니다. 노력은 어렵고 도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을 통한 성취가 더 값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는 것, 그러면 성공이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 시간이 빠른지 느린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삶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가장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 버렸을 사람, 상황, 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숙고를 한 후에 결정해야 했던 것도 있었지만 아주 가볍고도 가볍게 결정한 것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소하고 우연한 순간에서 의사 결정을 한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 사소한 순간순간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선택하는 것 역시 자신입니다. 선택은 가치관, 관심사, 강점에서 비롯됩니다. 어쩌면 그 우연들이 진짜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선택했던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지금부터의 선택이 자신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최악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고의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실행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듣습니다. 그 당시 자신의 가치와 신념 체계 내에서는 그 선택이 옳았던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드디어 성장할 때가 된 것입니다. 고착된 상황과 관계를 깨달은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더 성장할 것인지 그대로 머무를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있을 땐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만 넘어지고 나면 별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는 넘어지기 싫어서 버티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고 희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넘어져 버리고 나면 그리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넘어져야 툴툴 털고 신발 다시 챙겨 신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넘어지면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달려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첫 시작점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장소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그 거리만큼은 다시 뛰지 않아도 됩니다. 포기했을 때가 실패한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출발선을 긋고 시작하면 포기가 아니라 그것은 시행착오가 됩니다. 무기력은 재도약을 위한 휴식의 다른 이름입니다. 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거나 결과가 바뀌지 않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의 통제 범위를 넘어가는 일들입니다. 무기력은 이런 상황에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세 가지가 사라집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사라지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대처 방법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화조차 내지 못하고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상황에 길들여지면서 벗어날 생각과 마음이 생기지 않고
벗어날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우울과 무기력은 세트로 오는데요.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는 몸이 늘어지고 근육도 이완됩니다. 우리의 몸은 좀 쉬어. 너 정말 열심히 살았어. 조금 쉬었다가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 그때 다시 달리자. 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잘 해왔는지 혹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점검이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달리자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한 번쯤은 쉬어가는 쉼표도 필요합니다. 그릇의 크기만큼 빗물을 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그릇의 크기만큼 오는 기회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그릇은 분명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그 그릇이 다른 것도 분명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 크기만큼 기회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만큼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소리입니다. 역량이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포함한 경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직업에서만 역량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인간관계, 성품, 리더십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역량이 필요합니다. 직업의 경우 사람마다 그릇 크기가 다른 것처럼 사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릇이 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담은 그릇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그릇은 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다 보면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그건 곧 능력이 됩니다. 조금씩 그릇의 크기를 키우다 보면 더 큰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 자신의 인격이 됩니다. 얼마나 자신의 삶에서 중심을 잡고 성장해 나가는가, 주변 이웃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가,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인지하는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꿈을 갖고 있고 그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험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입에 올릴 시간도 없습니다. 이는 자신이 성숙해지는 과정만큼 주변 사람들도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바로 그 사람 자체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남과 상황을 평가합니다. 한계를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노력과 희생 없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노력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산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계를 극복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노력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의 성취는 그만큼 배경이 받쳐졌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부모님이 학비를 내주셨어도, 내가 머리만 좀 더 좋았어도, 실수만 안 했어도, 조금만 덜 바빴어도 등등 여러 변명을 들이밀며 합리화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부모님이 학비를 내주지 못하셨어도, 내가 머리가 좋지 않았어도, 실수를 했어도, 바쁘긴 했어도 노력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망친 게 아니라 그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투덜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투덜대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언제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기회가 더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다독이고 있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세상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도 많지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역시 많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